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스뉴스에 출연해서 전화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계속 지속했더라면 그러면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폐쇄가 그걸 가지고 러시아를 위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파이프라인 완전히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랑 같이 회담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 비즈니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내가 그걸 막았지만 나는 다르게 막았다.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2 송유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었죠. 못하게. 그런데 그 방식이 바이든하고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관세 위협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중단했다. 그리고 그것은 멈췄다. 그것은 죽었다. 완전히 죽었었다. 이 송유관 사업이 완전히 죽었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죽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멈췄다. 나는 그것을 멈추게 했다. 이 노드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본인이 멈췄었다라는 부분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가 들어와서 그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으로 진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도대체 바이든이 무슨 생각으로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그 올라프 숄츠와 독일 총리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완전히 다 닫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트럼프는 숄츠, 그러니까 독일 총리 숄츠가 바이든이 우리는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바이든을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거죠. 근데 숄츠 총리가 바이든을 쳐다보는 그 눈빛은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은 정말이지 러시아의 인질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송유관이 독일을 에너지에 대해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독일이 인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메르켈 전 총리가 파이프라인 계약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나는 농담으로 일찍부터 그녀에게 백기를 들어 보였다. 여기 하얀 깃발이 있다. 이렇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게 뭐에 쓰는 거냐? 라고 물었다. 나는 당신은 이 파이프라인 거래가 끝나는 즉시 러시아에 항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복이다. 라고 백기 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자신이 아직 재임 중이라면 아예 있지도 않았을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 팍스뉴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제 에포크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겠다고 내려오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중국이 대만 넘보는 일도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이란이 핵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진행자인 이 바르티로모에게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당장 우크라이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백악관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모든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거고, 세금도 오르지 않았을 거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없었을 거고, 대만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어떤 조사를 받고 싶은지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받았는데 볼 것이 많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반대편의 모든 정치적 부패를 확실히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위헌적 의무화 명령으로 탄핵되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탄핵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바르티로모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그 가족에게 가져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공화당원만 뒤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슈와이처가 쓴 책 있죠. 그 레드 핸디드라는 책. 그 레드 핸디드라는 책에 보면은 바이든 일가가 중국으로부터 3,100만 불, 적어도 3,100만 불 정도의 돈을 이익을 챙겼다라는 이제 폭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사해서 탄핵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적이지 않은 위헌적인 이 의무화 조치들, 마스크 의무화, 백신 의무화, 이러한 의무화 조치들 때문에 결국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일선 의료기관들이라든가 여러 학교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만으로도 국내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로라도 바이든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 탄핵 사유도 뭐 아주 뭐 다양합니다.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상하원 모두가 다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